처음에는 그랬어요.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내가 생긴 거고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힘들어도 내가 이거를 겪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라고는 했는데, 아이들은 뭘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뭘 못 해줄 때는 너무 좀 참담했어요. 그러니까 친구들은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지금 41살이고 회생 3년차 들어가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월 불입금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빨리 좀 끝내고 싶어서 3년으로 정했어요. 36개월로. 저희 신랑이 화물차 운전을 했어요. 화물차 운전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, 일반 소상공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화물차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. 1인으로 운전하는 거라서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화물 운반을 할 때 발주가 떨어지니까 운임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랑이 벌이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던 차에 그 교통사고가 나서 화물차끼리 4중 추돌 사고가 있어갖고서는, 네, 화물차 수리비도 그 당시 한 5천, 6천 정도가 들고 많이 들었어요.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쳤네요. 네, 그때 이제 아무튼 코로나 직접적인 타격은 저희는 다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처럼 거리두기나 뭐 그런 제한은 없지만 대신 운임이 떨어지고 다른 물량 발주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 그 당시 하던 차가 14.5톤이었는데 5톤 차랑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물량 발주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 다른 데서도 5톤을 부르지 14.5톤을 부르진 않고, 설사 이제 그렇게 해서 5톤 가격으로 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기름값이 그 당시에 또 경유가 휘발유 가격보다 높아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물건을 다른 걸 싣고 와야 되는데 싣고 올 물건이 없다 보니까 공차로 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좀 그때 당시 그런 게 계속 쌓이고 하다 보니까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. 저 이제 소개시켜주는 친구 네. 통해서 네. 계속 연락은 하고 있었는데, 저도 그 친구가 회생 중인지는 몰랐었고, 네. 이제 서로 그냥 안부 근황 묻고 이렇게 하다가, 그러니까 친구가 한 번은 이제 그 회생 미납금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, 저도 신랑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도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했더니, 그 정도 상황이면은 너도 회생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희 신랑 화물차를 할 때 1인 사업자고 하다 보니까는 대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거의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다 받아서 주고 하다 보니까는 제 이름으로 계속 빚이 생기게 된 거였거든요, 대출이.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. 그때 당시에 이제 네. 처음 화물차 저희 신랑이 시작하면서 제 퇴직금이랑 그런 거를 이제 다 해서 주고도 제 이름으로 대출을 3천만 원을 먼저 받아줬었고, 처음에 이제 그 부분은 신랑이 이제 어느 정도 갚아줬는데, 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신랑이 화물차끼리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 수리비만 6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화물공제 측에서는 같은 화물차끼리의 사고다 보니까 보장을 최소한으로 해주기 위해서 과실 비율을 좀 정할 때 저희 쪽 과실을 뭐 80%, 저희가 야간에 사고가 일어난 거였거든요.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앞차가 1차로 사고가 먼저 나 있던 상태에서 이미 발견했을 땐 늦어서 제동거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대로 추돌을 했는데, 그러니까 가서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그래서 전방주 시태만이라고 저희 쪽을 80%를 매기더라고요. 수리비만 해도 6천만 원이 나왔는데 80%면 4,800이니까 이게 저희도 그래서 소송도 지금 화물차 그것 때문에 과실 비율이라든가 그런 거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소송도 한 3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. 그것 네. 때문에 저희 신랑도 이제 병원 생활을 1년 정도를 입원을 했었어요. 매달 나가는 금액이 원금하고 이자랑 계속 같이 갚는 걸로 하다 보니까는 제 월급 한 250에서 300 정도는 대출 원금하고 이자로 계속 나갔어요. 최대한 좀 빨리빨리 갚고 빨리 끝내고 그러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원금은 계속 똑같은데 거기서 이자가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, 금리가 변동이 있으니까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. 이제 회생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월 변제금이 110만 원까지 정도로 네. 줄어든, 매달 110만 원 해서 이제 3년 이렇게 네. 갚으면 되는 거고. 처음에는 그랬어요.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내가 생긴 거고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힘들어도 내가 이거를 겪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라고는 했는데, 아이들은 뭘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뭘 못 해줄 때는 너무 좀 참담했어요.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 아이들 친구들은 뭐 학원이다 뭐다 이제 뭐 이런 걸 하는데, 엄마 나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런데 제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. 그때는 제 기분보다는 뭐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들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자꾸 줄어드니까
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대로 있으면 내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애들한테 뭘 못 해준다는 게 좀 크기는 큰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9시부터 6시까지는 일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그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지금 새벽에 한 2시간 정도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후에 퇴근하면서 뭐 바로 2차로 뭐 식당 서빙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,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공부도 뭐 계속 봐줘야 되는 것도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, 아이들이 잠든 후에 야간에 여주는 신문 배달은 없고, 그래서 우유 배달로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아이들 재우고 12시부터 2시까지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씩 그렇게 하고 나면은 월 한 60 정도가 더 들어오더라고요. 주 4회 정도 하고. 저희 신랑은 아직까지 제가 회생을 했던 걸 처음에 몰랐어요. 왜냐면 계속 원금하고 이자랑 갚아나가니까는 계속 갚고 있는 줄만 알고 정확한 금액대를 몰랐어요. 신랑이 한참 사고로 1년 정도를 계속 있으니까 본인이 생활비를 못 주고 뭐하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,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계속 신경을 쓰고, 그냥 보험금이 어느 정도 수술 때문에 일단 그 보험사에서 나온 줄만 알고 그걸로 갚은 줄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실제로는 보험사에서는 아직 지급이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지급이 안 되고 미뤄진 상태였고요. 이제 남편분한테 좀 언제 이게 말씀드린 건가요? 회생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네. 올해 딱 시작할 때 1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. 한번 이제 나를 잡고 얘기를 하고,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자기도 생각을 해봐라. 뭐 어느 은행에서 사고가 나고 지금 소송 중이라고 그런 대출이나 뭐 이자 같은 걸 막아주겠냐.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었고 올해 1년만 이렇게 하면은 끝난다. 화물차로 인해서 생겼던 대출은 이제 다 완제가 이제 되는 거다. 탕감을 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제가 힘들었던 순간에도 버텼던 거는 아이들도 그렇고 신랑이 이제 그 이후로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좀 많이 이해를 하면서 서로 계속 같이 다독이고 지나가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. 네. 원래 갚아야 되는 거면은 이제 대출금이 한 7천 정도였는데 50%에서 60% 사이 정도로 탕감이 돼서 지금 월 변제금으로 하면은 3,600 정도 갚는 거라서, 신랑하고 아이들하고 해서 네 식구가 같이 여행을 먼저 가고 싶어요. 혹시 생각해 두신 데 있나요? 아이들이 네. 가족끼리만 해서 뭐 풀빌라에서 놀고 싶다 그래서 풀빌라라든가 봄 맞아서 제주도나 그쪽으로다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, 회생은 내가 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 노력 안에서만 나라에 도와달라는 의미니까는 망설이는 마음이 있으시면 좀 버리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. 어떤 시간을 견뎌왔고 어떻게 지금 힘든 과정을 다 알고 하다 보니까 이 과정만 지나고 나면은,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어두운 끝에서 빛이 보이잖아요. 지금 그 끝나는 시점이 빛이 보이고 숨통이 트이는 시기니까는, 그리고 나서 다시 주어진 삶이니까는 다시 행복하게 가족들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열심히 같이 이제 재도약 하시기를 권해드려요. 유튜브 상단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개인 회생 무료 상담 신청해 보세요.